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일 1392년 10월 7일 한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 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원 남제의 상소문. 1. 3대 이래로 유하게 도가 밝게 드러나지 못한 가운데 진나라의 분서 사건을 거치며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에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왕 영이 제일 먼저 이를 좋아하더니 마침내 단양에서 죽임을 당했고, 양나라 무제는 가장 독실하게 믿었지만 결국 대성에서 굶어 죽음을 면치 못했으며, 불도징은 조나라를, 구마라접은 진나라를, 지공은 원나라를 끝내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군주 가운데 이 교리를 받들어 그 복을 온전히 누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방으로 말하면 신라는 불교에 빠져 국고를 탕진했고, 절과 탑이 민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지더니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고려의 의종은 해마다 3만 명의 승려에게 공양하고 매달 수십 곳에 절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임천에서 탄식하며 끝을 맺었고, 공민왕은 해마다 문수 법회를 열고 보호와 나움을 국사로 삼았지만 그들이 사리를 남겼다 한들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이론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불교에 청정하고 욕심을 멀리하는 덕을 흠모하신다면 선왕에 공손하고 침묵하며 무의로 다스리는 도를 본받으시고, 불교의 자비와 불살생을 따르시려 한다면 선왕의 너그럽고 생명을 아끼는 덕을 본받으시고, 불교의 인과응보를 두려워하신다면 착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하며, 의심나는 죄는 가볍게, 의심나는 공은 무겁게, 상주는 방침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신다면 백성은 물론 천지 신령도 몰래 도와줄 것입니다. 1. 밭을 가꾸는 사람은 반드시 잡초를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기초를 단단히 다지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반드시 환난을 미연에 막아 나라의 기틀을 영구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고려 왕실의 후손들을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살게 하였으나 아직도 주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불량배 중 누군가 왕씨의 이름을 빌려 난동을 일으킨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들을 모두 강화와 거제로 옮겨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1. 몸소 근검 전략을 실천하는 것은 다스림의 근본입니다. 띠로 지붕을 엮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임금의 검소함이고, 거친 음식과 해진 옷차림은 우임금의 검소함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요임금과 우임금을 본받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관원을 정하여 여러 창고의 전곡을 감독하게 하고 1년간의 출납을 정확히 계산하여 낭비를 막게 하시고, 금과 은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절대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1. 궁중의 중관과 환관은 본디 국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것이 직무입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환관의 폐해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사한 말과 아첨으로 임금을 미혹하게 하고 군주의 판단을 흐려 국정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지니시고 난세를 평정한 분이시니 경서에 통달하신 바대로 환관을 제어하는 방법도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훗날 폐해가 예기치 못한 틈을 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환관 중 근실하고 조심성 있으며 젊은 자들을 골라 2개 조로 나누고 각 조마다 15명을 정액으로 정하여 국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일만 맡기시고, 그 외 경험이 많고 간사한 자는 모두 내치시어 가까이 두지 마소서. 1.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도리입니다. 군자가 가까이 있으면 인의와 도덕의 말을 자주 들으며 점차 감화되어 고명함에 이르게 되고,
소인이 가까이 있으면 비루하고 달콤한 말로 청탁하며 아첨과 관계가 이루어져 점점 총명을 흐리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정치 성세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현인을 접견하며 정치의 요체를 강론하시고 소인과 부녀자가 임금 곁에 가까이 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1. 궁중에서 일을 맡은 인원은 예전엔 정원이 정해져 있었으나 고려 말기에는 제한이 없이 인원을 늘려서 창고의 식량이 낭비되고 그 폐단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각 전각에 배치된 인원을 적정하게 정하고 그 외의 사람은 모두 농사에 종사하도록 하여 비용을 줄이게 하소서. 1. 귀신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립니다.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제사를 자주 드려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천자는 천지에, 제후는 산천에, 대부는 오사에, 사서인은 조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어 각각 마땅한 대상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니 선행 없이 귀신에게만 복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예전에 정해진 제례 이외의 모든 부정한 제사는 일절 금하고 이를 법으로 삼아 어길 경우 엄중히 다스리게 하소서. 1. 내탕고의 출납은 원래 궁중에서 쓰일 물자가 있을 경우 임금이 내할 자에게 명하여 승지에게 전달하고 승지가 임금 앞에서 아래어 왕패의 서명을 받아 물자를 내려주는 것이 제도였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내할 자가 왕패를 직접 내리면서 승지는 전혀 몰랐으니 어찌 속임수가 없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궁중의 모든 용도는 승지가 반드시 품위하여 도평의사사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전의 폐단을 바로잡게 하소서. 1. 나라의 중대한 일은 군사에 있고 군을 통솔하고 동원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직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 요즘 절제사들이 각주 부군 현에 직접 명령을 내려 기선군, 육수군, 각종 군역자들을 뽑아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이 왜구가 침입한다면 누가 이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각 도의 절제사로 하여금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은 뒤에 징발을 하게 하고 직접 통첩하여 병력을 차출하는 일은 일체 금하며 어길 경우 해당 관아가 직접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개국 공신의 부인들에게 현비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현비전에서 개국 공신들의 부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3일 신축일 1392년 10월 9일 절비의 기일임으로 조회를 정지하다. 임금이 후궁 절비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조회를 열지 않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이민일 1392년 10월 10일 학교 수령 의창 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원. 도평의사사의 백응령과 조준 등이 다음과 같은 22가지 사항을 임금께 아뢰었다. 1. 학교는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이고 농사와 뽕나무 가꾸기는 백성의 먹고 입는 것의 근원이므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농사와 직업을 장려하여 백성이 잘 살게 하소서. 1. 수령은 논밭이 황폐해졌는지 개간되었는지 호구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의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신임 수령과 구임 수령이 교체될 때 일이 자칫 소홀해지니 서로 인계 보고를 마친 후에야 떠나게 하소서. 1. 명령을 받는 사인과 군관, 민관에게는 쌀과 말을 지급하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를 고정된 법으로 삼게 하소서. 1. 각 도에서 유교 경전에 밝고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되거나 시사에 능하고 경제에 통달하여 실무 능력이 있거나 문장과 문서 작성에 뛰어나거나 법률과 계산, 행정에 밝아 백성을 다스릴 수 있거나 전략에 능하고 용맹하여 장수감이거나 무예에 능하여 군무를 맡을 만하거나 천문지리, 점술, 의학 등 기술에 능한 이들을 널리 찾고 조정에 추천하여 인재로 등용하고
서민 중에서도 효행이 있거나 우애롭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여 모범이 되게 하소서. 1.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역을 담당하게 하며 10명이 넘으면 대호, 5명 이상은 중호, 4명 이하는 소호로 나누어 부역을 공평하게 나누고 도망자는 사정을 헤아려 구휼하며 다시 정착하게 하소서. 1. 의창은 본래 궁핍한 백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니 농사철에는 반드시 쌀과 종자를 대로 빌려주고 추수 후에는 원래 빌린 양만 갚게 하며 연말마다 삼사에 보고하게 하고 법을 어긴 수령은 처벌하게 하소서. 1. 각 주의 향리 중에서 과거에 급제했거나 공이 있는 자 외에 본조의 통정 이하, 고려의 봉익 이하 향리는 원래 직무로 복귀하게 하소서. 1. 수령은 직접 논밭을 살펴 가을의 수확 손실을 자세히 보고하여 세금을 감면하게 하소서. 1. 각 관청과 역마다 말의 등급과 수를 정하여 벽에 게시하고 사신이 말을 요청할 때에는 마패를 확인한 뒤에 제공하며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주부군 현의 죄인은 해당 도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법에 따라 판단하고 사형 이상의 죄는 도평의사사를 거쳐 임금께 보고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1. 문선왕과 각 고을 성왕에게 지내는 제사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정결한 제물을 갖추어 시행하고 각 관리는 사당을 마련해 선대에 제사하게 하며 일반 백성은 집 안에서만 조상을 제사 지내게 하고 나머지 미신에 의한 제사는 금지하소서. 1. 사신이 아닌 사람이 역이나 관을 숙소 삼아 묵을 경우 쌀을 지급하지 말고 사신과 수령이 술자리를 베풀거나 제멋대로 사냥하는 것도 금하게 하소서. 1. 부모상을 당한 이는 상중에는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제사 지내며 외출하지 못하게 하소서. 1. 각 도와 각 주는 길을 따라 원관을 짓거나 수리하여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소서. 1. 죄인과 화척은 유랑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때로 몰려다니며 도둑질하거나 가축을 잡는 일이 많으니 이들을 각 고을에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하게 하소서. 1. 지방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안이 몰래 평민을 노예처럼 부리니 반드시 조사하여 강제로라도 호적에 올리고 공역을 맡기게 하소서. 1. 출가하려는 자는 양반이면 배 100필, 서민이면 150필, 천민이면 200필을 바치게 하고 해당 관청에서 수량을 확인한 뒤에 도첩을 발급하며 몰래 출가한 자는 엄중히 다스리게 하소서. 1. 공사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원금에 이자를 더 붙이는 제도는 정해져 있으니 복리로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원금 1의 이자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1. 중들이 중앙과 지방 관리들과 결탁하여 절을 짓거나 불서를 인쇄하거나 관청에 물품을 요구해 민폐를 끼치니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1. 육지와 해상에서의 전투를 대비하여 무기를 수리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1. 시위군과 기선군은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복무하게 하소서. 임금은 위의 모든 상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올량압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여진족 사신에게 의복을 하사하여 주었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9월 26일 갑진일 1392년 10월 14일 내정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궁 앞마당에서 격구를 하였다. 백응령 등이 여러 왕자들에게 규정된 과전 외의 전지를 더 주도록 청하다. 좌시중 백응령, 우시중 조준, 문하 실랑찬성사 김사영, 정도전, 한중 추원사 남은 등이 아래였다. 왕자들은 의복이나 수레와 말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추지 않을 수 없고 필요한 경비도 넉넉히 해야 하오니 본래 정해진 과전 외의 전지를 더 내려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조용히 자신이 왕자 시절 지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해진 본과 100여 결만 가지고도 굶거나 추위에 떨 일은 없을 텐데 이것을 또 늘리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임금이 제 아들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말할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 근처의 땅은 한정돼 있으니 어찌 함부로 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정말 더 주고자 한다면 공신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왕자들에게도 주게 한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왕자들에게만 더 주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남은이 아뢰었다. 공신들은 과전 외에도 이미 사전을 받았으니 왕자들에게 더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남은에게 눈짓하며 말하였다. 내가 공신들에게 과전 외의 땅인 사전을 주었으니 이제는 여러 아들들에게도 사전을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금 뒤에 임금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신하였을 때 받은 사전은 거의가 돌이 많고 척박한 땅이어서 써먹을 수 없었으나 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지금 공신들에게 줄 사전은 마땅히 기름진 땅을 골라서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7일 을사일 1392년 10월 13일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년회를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정각 위에 앉아 대사성 유경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대학년회를 강론하게 하였다. 조견, 한상경, 임원충, 황거정, 한충, 민여익 등을 개국 공신에 추록해 하다. 임금이 도평이 사사에 교서를 내려 명하였다. 상장군 조견, 우승지 한상경, 한선 공감사 임원충, 한군 기감사 황거정, 대장군 장사정, 한충, 병조 의랑 민여익은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 또한 저마다 공이 있었으니 조견은 윤호의 예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안경공의 예에 따라 모두 개국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포상을 시행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8일 병오일 1392년 10월 14일 개국 공신이 여러 왕자들과 왕윤동에서 회맹한 내용. 개국 공신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함께 모여 왕윤동에서 맹세하였다. 그 맹약을 기록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화 좌시중 백응염 등은 감히 하늘과 땅 그리고 송악산과 성왕신 등 모든 신령들께 고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드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 대명의 부름을 받아 왕위에 오르셨으며 우리들은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위대한 왕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함께한 우리가 한 몸처럼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있어도 끝까지 가는 이는 드물다는 말처럼 옛사람들이 경계한 바가 있기에 우리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은 마땅히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친구는 신의로 사귀며 부귀를 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이익을 좇아 서로 꺼리지 말며 누군가의 이간질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말 한마디나 얼굴빛 하나로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말며 뒤에서는 미워하면서 앞에서는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겉으로만 화합하고 속으로는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누가 잘못하면 고쳐주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물어보며 병들면 서로 도와주고 환난이 닥치면 서로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맹약을 이어가게 하여 대대로 지키게 할 것이며 혹시 이 맹약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신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충효계를 맺고 왕윤동에서 회맹하다. 개국 공신의 자손들과 형제들, 사위들이 충성과 효를 다짐하는 모임인 충효계를 결성하고 왕윤동에서 함께 맹세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30일 무신일 1392년 10월 16일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서운관 관원들과 종묘를 지을 자리를 논의하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 임금이 서운관의 관원을 불러 종묘를 지을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서운관 관원이 아뢰기를 성 안에는 알맞은 땅이 없으며 고려 왕조 때 종묘가 있던 옛터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망한 나라의 옛 터를 어찌 다시 쓰겠는가? 한중추원사 남은이 나와 말하였다. 그 옛 궁궐을 허물고 그 옛 땅을 파낸 후 새로 종묘를 지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또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던 골짜기에 있는 소나무는 베지 말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일 기후일 1392년 10월 17일 많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다. 비가 많이 왔으며 천둥이 쳤다. 시중 조준이 전세 수납을 감면하고 이를 위해 조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다. 시중 조준이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금년에는 밭에서 나는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전세 징수를 가볍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만 내려놓고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아전들의 농간만 커지고 백성은 그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조정의 관리를 따로 파견하여 이 일을 분명히 바로잡아 시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에 논과 밭의 곡식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강릉도 삭방도 같은 지역은 논보다 밭이 많으니 더욱 감면해 주도록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일 경술일 1392년 10월 18일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년에 늘 강론케 하다. 대사성 유경이 앞으로 나아와 대학년에 늘 강론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3일 신해일 1392년 10월 19일 대간에서 한상경 등 7인의 개국 공신 추록을 반대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이 연명으로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공신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이미 상과 노권을 내린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또 우승지 한상경 등 7사람을 공신으로 추록하시니 신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로가 크지 않은 자들까지 공신으로 삼는다면 오래도록 시위하며 수고한 인사들이 오히려 실망할 것입니다. 특히 병조 의랑 미녀익은 정몽주가 죽은 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죽었다고 말했다 하니 이는 정몽주를 두둔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어찌 공신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판중추원사 남은에게 이르기를 공신의 일은 나와 경들만이 아는 바인데 대간이 어찌 알겠는가? 미녀익은 정몽주가 죽던 날 손흥종과 의논하여 급히 이문을 지어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었고 그것으로 경과 조준 등이 살 수 있었으니 그 공로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신하가 군주의 명령 없이 제멋대로 대신을 죽였는데 그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또 정몽주가 죽은 뒤 여러 군사부의 군관들이 사직의 대계를 위해 정몽주와 그 일당에게 죄를 주기를 청하는 글을 올렸고 거기에 서명한 자들은 위태로운 시기에도 나를 따랐으니 칭찬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들 또한 하등 공신이라 칭하고자 하니 대간이 이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 고하였다. 그리고 대간의 교지를 내려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하지 말라. 고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4일 임자일 1392년 10월 20일 천둥이 치고 비가 오다.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5일 개축일 1392년 10월 21일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년에 늘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전상에 앉았는데 대사성 유경이 앞으로 나아가 대학년에 늘 가르쳤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6일 갑인일 1392년 10월 22일 공이 있어 자급을 올려준 군관의 고신에 석영치 않은 대간을 힐문하다. 임금이 조준과 남은 등에게 이르기를 위성을 패하고 다시 왕실을 세울 때 휘하의 군관들이 시위한 공이 있었고 또 내가 왕위에 오를 때에도 시위한 공이 작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모두 관직을 한 자급씩 올려주었는데 대성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갑인일 1392년 10월 25일 개국 공신의 칭호를 내리다. 개국 공신에게 칭호를 내렸는데 1등은 좌명개국, 2등은 협찬개국, 3등은 익대개국이라 하였다. 요원정 박이중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자초를 왕사로 삼다. 요원정을 중초원 부사로 삼고 박이중을 예문춘추 관악사로 삼았으며 사원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을 모두 이동시키고 중자초를 왕의 스승으로 삼았다. 요만수 최영지 등을 원정 공신으로 포상토록 도당에 명하다.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전 문화평리 유만수, 참참문화부사 최영지, 전 판자해 부사 최단, 참지문화부사 김입견, 전 밀직사 조임, 판계성부사 윤사덕, 상의중추원사 황희석, 전 지밀직사사 안주도흥, 전 양광도 병마도절제사 유교, 상의문화부사 정효, 전 한양윤 이빈, 전 안주목사 이승원,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혜, 전 동지밀직사사 이무 김수익, 전 개성윤 구성로, 상의중추원사 이인수, 전 밀직부사 정자교,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권화, 전 청주절제사 왕승귀, 상의중추원사 곽충보, 전 전주절제사 진을서, 중추원부사 이해, 전 강릉절제사 이호, 중추원부사 김을기 등은 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휘하에 있으면서 힘든 일을 도맡아 적군을 방어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하다. 또 정몽주 등이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대간을 선동해 혼란을 조장하고 나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게 하려 했을 때 이들은 한거하는 상소를 올려 정몽주와 그 일당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였으며 그 관계를 무너뜨려 오늘날의 태평을 잇게 하였으니 그 충성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이들에게 원종공신의 칭호를 내릴 것이다. 동지중추원사 박영충은 당시 한양윤으로 외직에 나가 있었고 상장군 윤방경은 어머니의 상중이어서 상소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그 옛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므로 이들 역시 공신 칭호를 위와 같이 하고 포상의 은전은 관원이 의논하여 시행하라.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다. 조정에서 왕실의 사당을 짓기 위한 임시기관인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조에 명하여 작고한 백응념의 부모에게 추증토록 하라. 이조에 명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공신 백응념의 부모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최윤수 황보계 등 213명을 원정 공신에 책록하도록 도당에 명하다.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의응친군이의 첨절제사 최윤수와 정주 도호부사 황보계 등 213명도 도정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밖에서는 분주히 뛰어다니며 오랫동안 수고해왔습니다. 내가 매우 장하게 여긴다. 한때 악한 무리들이 당을 짜서 변란을 일으킬 듯한 기세였는데 이들이 의로움을 따라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해 결국 악인들이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들의 수고와 공로는 마땅히 포상받아야 하므로 원종 공신이라는 칭호와 함께 포상의 은전을 관련 관청에서 집행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0일 무오일 1392년 10월 26일 수창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이동하였다. 이조 전서 유양이 문무양반의 정안을 시행토록 청하니 윤호하다. 이조 전서 유양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문무 양반들의 정한 행정 명부와 신분 기록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폐지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므로 반드시 그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1일 기밀 1392년 10월 27일 한신일임으로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인을 사면하고 4가지 사항을 도당에 하교하다. 임금은 자신의 탄생일이라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조아침 조회에서 축하 인사를 받고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그리고 4가지 사항에 대해 도평의 사사에 지시하였다. 1. 사람이란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길러내는 뜻에서 태어난 것이니 마땅히 하늘과 땅의 생명 살리는 마음을 본받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정치를 해야 마땅하다. 한나라 고조가 나라를 세우고 분신들을 봉할 때 옛날 원한이 있던 몽치까지도 봉해주자 모두가 마음을 풀고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나도 이것을 본받고자 한다. 고려 왕조에서 편직된 신하들이 어찌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겠는가? 지금 죄가 무거운 사람은 지방에 유배하고 죄가 가벼운 사람은 수도 외곽 지역으로 옮겨서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고려 왕실 일가를 제외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1. 중앙의 도당, 대간에서부터 지방의 절제사, 알념사, 주연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막 세워져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찌 말단의 잘못들로 백성의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또한 지금은 옛날의 악습을 바로잡고 새로워지는 시기이니 지난 허물은 따지지 말아야 한다. 공자가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면 원망도 적어진다. 고했고 또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잊지 않으면 명철하다고 할 수 있다. 고했다. 이제부터는 눈앞에서 직접 본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과 반역, 배역죄 같은 것은 즉시 접수하되 단순히 풍문으로 들었다며 고하는 일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는 근원이 되므로 이를 어긴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고 왕족이든 관리든 평민이든 범한 자는 엄벌에 처하여 결코 용서하지 말라. 1. 호라비, 과부, 고아, 늙은이 등은 옛날부터 어진 임금이 먼저 돌본 백성이다. 그런데 공사에 사람을 부리는 일이 생기면 이들부터 먼저 시키니 내가 매우 가엾게 여긴다. 이제부터는 이들을 면제시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내 뜻을 어기면 관원이 이를 조사해 반드시 벌주도록 하라. 1. 서경에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 고했고 또 죄는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고했다. 그러므로 무진년 정월부터 고려 말까지 주살된 사람들의 관속 노비나 사가 노비는 그 처자에게 돌려주어 남은 생을 편히 살게 해야 한다. 마땅히 죄의 경중을 가려서 보고하라. 이날 임금은 시자궁으로 돌아와 중 200명을 궁중에 불러 공양하였고 왕사 자초에게 선을 설법하게 하였다. 현비가 뒤쪽에서 발을 들이우고 그 불교의 가르침을 들었으나 자초는 불교의 핵심 의리를 제대로 해설하지 못해 중들 중에는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2일 경신일 1392년 10월 28일 우연보 등 30인을 외방 종편시키고 이첨 등 30인을 경에 종편시키다. 우연보 이색 설장수 등 30명을 지방 먼 지역으로 유배 보내고 이첨 허웅 등 30명을 서울 외곽 지역으로 유배 보내어 거처하게 하였다. 부세의 경감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공부 상정 도감의 상서문 공부 상정 도감에서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뜻에 따라 문득 나라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그 초기에 가장 먼저 신등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 때의 조세 기록을 조사하게 하시고 해마다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따져보아 이익과 손해를 살펴 오래된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백성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신들이 가만히 듣건대 나라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을 아껴야 하고 백성을 아끼려면 반드시 먼저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오니 검소함을 높이고 사치를 없애는 일은 곧 지출을 줄이는 가장 큰 길이고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은 백성을 아끼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들은 토지의 생산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고 재정 수입을 따져 지출을 줄였으니 이것이 나라 살림의 기본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이를 가장 먼저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지금처럼 나라를 처음 세우는 시기야말로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려 태조는 후삼국의 혼란을 정리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정치를 후세에 남겼으나 겨우 몇 대가 지나 광종이 왕위를 잇자 사치를 극도로 부려 궁궐 의복 음식이 제도를 넘었고 1년간의 지출이 태조의 10년치 지출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기에 이르러 욕심은 더욱 커져 법을 여러 차례 바꾸고 세입을 늘렸으나 토목공사에 허비되거나 불교에 바쳐져 국권은 비었고 나라 살림은 쪼들려 결국 백성은 가난하고 재물은 흩어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기강을 세우는 시기이니 마땅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신등은 예전에 토지대장을 조사하고 생산력을 살펴 세금 등급을 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철에 따라 나는 과일 등 고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물품은 따로 정리하여 별공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는 귤이나 유자와 같은 것들이며 위에서 받는 것을 불라하고 아래에서 바치는 것을 공이라 하여 받는 자는 지나치지 않게 하고 바치는 자도 제도에 맞게 하는 것이 곧 성인의 본뜻입니다. 아첨하는 신하들은 무리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 군주의 욕심을 덮고 군주는 그것을 국가 이익이라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나라의 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군주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역경에도 제도를 따라 절약하여 재물과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절약하면 적게 걷어도 남게 되고 사치하면 많이 걷어도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검소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지출을 줄이며 백성을 아끼는 일을 만세에 이어질 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정한 세금 액수를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 장계와 함께 올리오니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원히 국가의 법으로 삼게 하소서. 태조실록 입권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일 1392년 10월 29일 조준 정도전 등에게 고려사를 수찬케 하다. 우시중 조준, 문화 실황찬 성사 정도전, 예문관 학사 정총과 박이중, 병조 전서 윤소종에게 고려사를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다. 의흥 친군이를 사열하다. 의흥 친군의 군사를 점검하고 검열하였다.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하다. 고려 왕조의 종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입권 태조 1년 10월 17일 을축일 1392년 11월 2일 진안군 이방호에게 4대 조상을 재앙케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앉히도록 하다. 진안군 이방호에게 4대에 걸친 조상을 제사 지내게 하고 그 신주는 임시로 효사관에 모셔두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입권 태조 1년 10월 18일 병인일 1392년 11월 3일 황희석을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하다. 황희석에게 명하여 상복을 벗고 다시 관직에 나와 일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입권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일 1392년 11월 4일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일본 축주 태수가 포로를 돌려보내고 수호하기를 청하다. 일본 축주의 태수 장충가가 중장조와 종순 등을 보내어 이전에 사로잡혀 갔던 조선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며 또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수호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입권 태조 1년 10월 21일 기사일 1392년 11월 6일 종묘의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북문으로 나가 종묘로 가서 종묘를 짓는 공사 현장을 직접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2일 경우일 1392년 11월 7일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지고 온 예부의 차부. 지중추원사 조반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오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임은 밖으로 나아가 마중하였다. 조반은 명나라 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받들고 와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예부에서 고려국 도평의사사에게 차자를 부송합니다. 홍무 25년 9월 12일 예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올린 글을 화계전에서 아뢰었고 황제의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그 칙지에 이르기를 천지 사이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들은 그 수를 다 알 수 없으며 그 중에는 흥하는 이도 있고 망하는 이도 있으니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마는 왕씨가 몰락한 이래로 이 씨가 계책을 써오면서 온갖 일이 얽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세가 명백하다. 왕씨가 예전에 사만을 지배했던 것이나 이 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모두 단지 사람의 덕 때문이라 할 수 없고 상제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지금 사만의 백성들이 이미 이 씨를 군주로 받들고 병난이 없으며 각자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곧 상제의 뜻이라 할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후로는 국경을 잘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복이 더욱 더할 것이다. 예부는 짐의 이 뜻을 삼가알리라. 이와 같은 황제의 칙지의 뜻을 갖추어 앞서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시자소로 돌아오니 백관들이 배하하여 축하를 드렸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계율 1392년 11월 10일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관직 임명 문서인 고신의 형식을 개정하였다. 1품부터 4품까지의 고위 관직은 임금이 직접 교지를 내려 임명하며 이러한 임명장을 관교라 하였다. 5품부터 9품까지의 관직은 문화부에서 교지를 받아 직접 형식으로 임명장을 내주었으며 이를 교첩이라 하였다.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 문화 실황찬 성사 정도전을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에 보내어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고 말 60피를 바치게 하였다. 그때 정도전이 올린 표문은 다음과 같다. 대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의 차자를 전하고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습니다. 황제께서 고유하신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고 은혜가 크셨습니다. 신은 온 백성과 함께 그 깊은 은혜의 감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지 사이에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도리가 본래 있는 바이며 우리 소국은 공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왕씨가 몰락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그 후우는 요동을 정벌하려 하여 분쟁의 씨를 뿌렸고 요 또한 계속 중국 침공을 꾀했으니 간신들이 제거된 것은 황제 폐하의 은혜와 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신의 힘이 아니고 황제께서 사정에 밝으셔서 신하의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뼈를 부수고 몸이 가루가 되어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면서도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밝게 살피시며 주역의 원리로 먼 지방을 보듬고 예경의 가르침으로 먼 나라까지 덕을 미치게 하시며 신은 한결같이 황제를 섬기고 억만년이 되어도 조공하고 축복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8일 병자일 1392년 11월 13일 태종이 정능 등이 있는 산의 형태를 그린 그림을 바치고 각 능마다 능직과 수릉호를 두다. 지금의 전하께서 와서 여러 능의 형태를 그린 그림을 바쳤다. 정능, 화릉, 의릉, 술릉은 모두 함주에 있고 지릉은 안변에 있고 숭릉은 문주에 있고 덕능과 알릉은 공주에 있는데 능마다 임시 책임자 2명을 두고 백성 몇 가구를 수릉호로 지정하여 능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며 제궁을 지어 세우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일 1392년 11월 15일 조회하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조회를 행하였다.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예조에서 소격전 이외의 초제 지내는 장소를 폐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도가에서 별의 제사 지내는 의식인 초제는 간단하면서도 엄숙함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고려 왕조에서는 초제를 지내는 곳이 너무 많아 도리어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정성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소격전 한 곳만 남기고 깨끗이 하며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데 집중하게 하소서. 복원궁의 신격전, 구효당의 소전색, 태천관의 청계 배성소 등은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일 김요일 1392년 11월 16일 황희석을 의응 친군이 도진무로 조기를 상진무로 삼다. 황희석을 의응 친군위의 도진무로 삼고 조기를 상진무로 삼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3일 경진일 1392년 11월 17일 햇무리가 치다. 하늘의 해 둘레를 따라 무지개처럼 둥글게 빛이 도는 현상이 나타났다.